자, 문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산 문제입니다. 결산 자료를 참고로 결산을 수행하시오입니다. 단 제시된 자료 외에는 자료는 없다고 가정을 합니다. 자, 감가상각비 문제입니다. 자, 감가상각비는 정률법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취득일은 2020년 7월 1일입니다. 자, 자료 설명부터 보도록 할게요. 정부보조금으로 구입한 기계장치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려고 한다 입니다. 단 제시된 자료 외에는 자산은 없으며 월화상각을 하도록 합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취득을 했기 때문에 12월 말까지는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6개월만큼 월화상각으로 해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고정자산 등록에 기계장치를 등록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정부보조금의 회계 처리를 12월 말일자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19 정부보조금으로 회계 처리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고정자산 등록부터 먼저 하도록 할게요. 고정자산 등록부터. 자, 고정자산 등록에 7월 1일이니까 고정자산 계정 과목을 기계장치로 합니다. 자, 코드는 1001, 자산은 선반 밀림, 취득일은 2020년 7월 1일 정율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초가액을 어떻게 정하냐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취득하는데 어떻게 회계 처리해요? 정부보조금을 먼저 수령을 했어요. 자, 수령을 했죠. 수령을 해가지고 차변에 보통예금, 대변에 정부보조금 4천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요. 그 다음에 기기장치를 살 때는 정부보조금만 포함해서 지급을 하겠죠. 차변에 기기장치 뭐 5천만원, 뭐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부가세 대급금 500만원, 그 다음 대변에는 보통예금 5천 500만원 이렇게 준다고 가정을 해요. 근데 보통예금에서는 내 자비로 부담했는 금액과 정부보조금 금액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기계장치를 구입할 때는 5천만원을 뺀 정부보조금에 4천만원을 뺀 1천만원만 넣을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기계장치는 현재 5천만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정부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차변에 정부보조금 4천만원 하고 대변에 정부보조금 4천만원만큼 이렇게 또 대체분기를 또 해요. 왜냐면은 보통예금에서는 정부보조금이 없어지고 기계장치 정부보조금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기계장치는 정부보조금까지 포함을 해서 기초가액에 5천만원만큼 넣어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1,000만원이라고 보면은 차변에 정부보조금, 대외 정부보조금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넣지는 않고 그러면은 차변에 대변에 기계장치를 넣어서 그러니까 4천만원만큼 빼는 걸로 대변에다가 회계 처리를 해서 1,000만원만 남길 거란 말이죠. 근데 회계 처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래서 입력을 할 때는 반드시 정부보조금까지 포함을 해서 5천만원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상각할 때는 감가상각비에서 제외가 됩니다. 기초가액은 5천만원만큼 입력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은 정부보조금이 5천만원인 거는 뭐 이 영상 안 보셔도 다 아시겠지만 이거를 얼마만큼 입력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보조금을 빼줘야 되냐 넣어줘야 되냐 고민을 할 때 그냥 이 회계 처리 방법을 보여주고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정률법으로 기초가액 5천만원만큼 입력을 하고요. 그러면은 내용연수는 입력해줘야 되겠죠. 5년 입력해주고요. 그 다음에 경비 구분은 500번대로 해줍니다. 왜냐하면 생산부기 때문에 500번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고정자산 등록은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 회사의 감가상각비 금액 있죠. 1127만 5천원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에요. 올해 2020년 감가상각 대상 금액입니다.
27만 5천원만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1127만 5천원만큼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에요. 자, 입력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동결산 입력사항에서 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수동결산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번에 결산자료 입력이 아닌 그냥 일반 전표 입력에서 수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변에는 감가상각비인데 이 감가상각비는 생산부기 때문에 518번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기장치가 206번이죠. 그 다음 번호 207번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정부보조금도 같이 상각을 해줘야 돼요. 정부보조금도 상각을 해주고요. 내용연수는 기본 내용연수와 똑같이 5년으로 해주고 정리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4천만원이고요. 곱하기 0.451 곱하기 6 나누기 12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 계산, 이 0.451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계산하면은 4천만원에서 곱하기 0.451 곱하기 6 나누기 12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자, 월화상각으로 해줍니다. 월화상각을 해주는데, 똑같이 6 나누기 12로 한 거예요. 월화상각. 그래서 902만원만큼 정부보조금에서 차감을 해줘야 됩니다. 이 방법은 감가상각비에서 차감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변에는 정부보조금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정부보조금이 두 개가 나 있죠. 정부보조금이. 그러니까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104번에 있는 정부보조금은요, 보통예금에 관련된 정부보조금이라서 10월 31일에는 입력 안 합니다. 10월 31일에는 입력을 안 해요. 보통예금에 대한 정부보조금은 219번에 되어 있는 정부보조금 있죠. 요게 유형자산에 관련된 정부보조금이에요.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2월 말에 입력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두 개가 있으니까 꼭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두 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12월 말에는 219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금액은 902만원이고요. 대변에 감가상각비 902만원만큼 이렇게 해서 차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0.451이 어떻게 나오는지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기계장치의 정률법은요, 어떻게 계산하면은 여기 내용연수 상각률 있죠. 10번 단에 이 부분을 보고 이제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보고 근거를 해서 감가상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4천만원에서 5년의 정률법은 0.451이라는 부분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률이 퍼센테이지가 얼마인지 아시면은 그냥 계산하면 되지만, 퍼센테이지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해야 되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라고 하면은 고정자산 등록에 상각률을 보시고 하시면 돼요. 상각률을 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월화상각이니까 12분의 6으로만큼 계산해주면은 902만원이 나오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마 일반 전표에서는 정확히 902만원 요만큼 입력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부보조금까지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정부보조금은 감가상각비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산 문제는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한국 세무사위보다는 적게 나오기 때문에 결산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AT자격 시험에서는. 그래서 결산 문제 꼭 한 문제 있는 거 꼭 담아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문제 4번 원천제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